한 번쯤 식단을 새롭게 바꾸고 건강도 챙기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건강이 뒷전으로 밀리곤 한다. 그런 우리에게 맞춰진 흥미로운 건강식 조리법들이 있다. 이는 단지 몸에 좋은 음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각도 함께 만족시키기 때문에 무척이나 유익하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인 아침.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쉽지만 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귀리에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더한 그래놀라 보른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가 된다. 여기에 요거트를 더해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점심시간을 더욱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샐러드를 준비해보자. 흔히 먹는 샐러드에 질렸다면 각종 콩류와 키노아를 섞은 샐러드를 제안한다. 이 조리는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채소를 추가하여 비타민도 함께 들여올 수 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을 기본으로 만들어보자. 이 두 가지는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조금 특이한 채소 스파이럴라이저 누들이 있다. 이름부터 특이한 이 요리는 야채를 면처럼 얇게 썰어 팽팽하게 말아 만든 누들로 쌀이나 밀가루 면 대신 사용된다. 이러한 야채 누들은 배부르면서도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볶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여기에 가벼운 토마토 소스를 곁들이거나 알감자와 함께 즐기면 새로운 요리를 맛보는 재미가 가득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로운 조리법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색다른 건강식을 맛있게 즐기는 습관을 들이면 언젠가는 그 조리법이 자연스레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결국 건강한 식습관은 단기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식단을 찾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다 보니 어떤 것이 올바른 정보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최상의 식단 요령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해보는 것은 어떨까? 먼저, 영양학자들은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히 굶거나 특정 식품군만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 대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잘 조절하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은 현미, 통곡물 등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고 단백질은 콩류, 생선, 닭고기 등으로 다양하게 섭취한다. 다음으로 식사 시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빠듯한 일정 속에서 끼니를 거르거나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하며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도록 한다. 또한 음식의 질도 중요하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권장한다. 가공식품은 보통 설탕, 나트륨 등의 첨가물이 많아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롭다. 집에서 직접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도 좋고 요리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수분 섭취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우리는 흔히 물의 중요성을 잊고 지나치기 쉬운데 체내 수분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나 알코올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모든 식단 요령은 일상생활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자신에게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작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생활 속에 조금씩 녹여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꾸준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종합해보면 건강한 식단 요령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규칙적인 식사 습관, 음식의 질 향상,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령들은 단순히 체중 감량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활력 있는 삶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세 번째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 장수를 자랑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일까? 그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독특한 식습관에 있다. 장수 국가로 불리는 곳들은 대개 특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문화와 자연 환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우선 일본의 오키나와를 살펴보자. 오키나와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0세 인구 비율을 자랑하며 이들의 식단은 주로 채소, 해조류, 어류, 그리고 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라 하치부라는 개념을 실천하는데 이는 80% 배가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소식하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한다.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고구마가 대표적인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칼로리가 낮고 영양가가 높아 건강에 이롭다. 다음으로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을 들 수 있다. 이곳의 주민들은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다. 이 식단은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생선을 주로 소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육류와 가공식품의 섭취를 최소화하고 허브차를 즐기는 등의 식습관이 이들 건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중해식 식단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주민들도 장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옥수수와 콩, 스쿼시, 그리고 열대 과일을 주로 먹으며 하루에 2-3끼의 간단한 식사를 한다. 이들은 또한 육체적인 노동을 즐기며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니코야 사람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수 국가들의 비결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식사 습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건강과 장수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식습관은 때로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다. 현대의 빠른 라이프 스타일을 잠시 멈추고 이들의 식생활을 들여다본다면 그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영양학자 세라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다. 세라는 항상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곤 했다. 그녀는 특히 천연 슈퍼푸드가 체중 감량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강조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연구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세라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천연 슈퍼푸드를 소개하고자 했다. 첫째, 그리스 요거트였다. 세라는 그리스 요거트가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많아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리스 요거트에 견과류와 꿀을 얹어 먹는 것이 식사 대용으로 훌륭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체중 감량뿐 아니라 소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 유산균도 공급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를 소개했다. 세라는 이 작고 귀여운 과일이 낮은 칼로리와 높은 항산화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블루베리를 가벼운 간식으로 먹거나 요거트, 스무디에 넣어 먹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활력을 되찾는 효과를 경험했다. 세 번째로는 치아 씨드였다. 세라는 이 작은 씨앗이 물에 불리면 겔 같은 성질을 가지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킨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아침에 치아 씨드를 오트밀이나 스무디에 넣어 먹기를 추천했다. 사람들은 치아 씨드가 장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다. 훗날 세라는 녹차의 효능도 강조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 풍부하여 체중 감량과 지방 연소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1에서 2컵의 녹차를 마시며 커피 대신 천연 에너지 부스터로서 소비하기를 추천했다. 그녀의 제안을 따르는 마을 사람들은 카페인 과다에 부작용 없이도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세라는 키노아, 아보카도, 견과류와 같은 다른 슈퍼푸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요리법을 공유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건강 수준은 점점 향상되었고 마을 전체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세라의 열정적인 교육과 추천 덕에 마을은 자연스레 건강한 식단을 지향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체중 감량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 이점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세라는 끝없이 이어지는 슈퍼푸드의 이야기를 계속하며 다른 도시와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지식을 널리 퍼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간단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자연의 다채로운 제공물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최근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상과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무리한 업무 일정, 사회적 책임,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쌓이는 스트레스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자들과 건강 전문가들은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해결책 중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추천할 운동은 요가이다. 요가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고대 인도의 전통 운동으로 현대에도 계속 연구되고 발전해 오고 있다. 요가는 심신의 안정과 집중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호흡법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험을 한다. 또한 체형 교정도 가능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운동은 러닝이다. 알맞은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러닝은 단순한 체육 활동 이상이 된다. 달리기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든다. 또한 일정한 호흡과 함께 달리다 보면 고민거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초기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장거리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공원이나 트랙 같은 곳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달리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필라테스다. 필라테스는 몸의 중심부,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자세를 교정해준다. 스트레스로 인해 경직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천천히 자신의 몸을 하나하나 움직이며 잡념을 떨칠 시간이 주어지는 필라테스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네 번째 운동은 수영이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스트레스를 하늘로 날려보내는 특별한 경험을 준다. 수영은 전신 운동이기에 근력 향상과 동시에 심폐지구력을 기를 수 있다. 물 속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할 수 있어 부상 위험도 낮다. 물의 부드러운 저항을 느끼며 평온한 시간을 갖게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복싱이나 권투와 같은 격투기 운동이 있다. 복싱은 단순한 싸움 기술을 넘어서 많은 체력과 인내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운동 후 맺힌 감정을 없애고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샌드백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며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심신을 단련하고 상황 판단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다양한 운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신체 상태와 취향에 맞는 운동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양한 운동을 경험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보자. 건강한 신체와 마음은 더 큰 활력과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